꼭 돌연사가 심장질환에서 찾아와서 심장에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만 결국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됩니다. 일자목, 거북목, 새우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통증도 일어날 수 있지만 교감신경이 흥분할 수도 있고요. 호흡도 짧아지겠죠.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낮에 또 빈둥빈둥 놀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TP에서 에너지를 소모를 못했으니까 아데노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관 확장제 성분 총량 자체가 일단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근했어. 집에 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또 한판 해버렸어요. 그러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빡 받으면서 또 혈관을 수축시키기 쉬운 교감신경이 오른 상태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가가지고 과음한 거예요. 안주, 과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자, 소파에 누웠어. 근데 소파 팔걸이에 목을 확 깎아놓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목자세, 등자세가 이상이 되면서 또 교감신경이 높아진 상태에서 아침 일어났더니 반성이 된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 신문이라도 보자. 그래서 차가운 새벽에 문을 확 넓혔다가 차가운 공기를 팍 맞으면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돌연사. 아이고, 술 깨야지. 찬물 샤워해야지. 그러면서 찬물을 팍 받았더니 또 놀래가지고 돌연사. 그리고 사우나 가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차갑다, 뜨겁다, 우리가 이런 온도 센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17도 밑에 보통 목욕탕의 냉수 온도입니다. 그리고 43도 이상은 우리가 온도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유해 감각으로 느껴요. 그래서 43도 이상의 열탕 이상을 들어가면 교감신경 흥분하고요. 아, 너무 차가운 어떤 물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또 교감신경 흥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우리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불편한 증상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꼭 돌연사가 심장질환에서 찾아와서 심장에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만 결국 교감신경의 신경톤을 올리는 거는 전신에서 온다는 사실. 전신의 70%가 근육과 뼈다귀, 그 중에서 척추에서 오기 때문에 척추 밸런스 관리, 그리고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관절에 문제가 오거나 근육 통증이 심하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안정화시켜 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3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식생활들. 자, 설, 밀, 과, 염증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정제당인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 성분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보면 이렇게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코골이가 많아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도 많으면서 일자목, 거북목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수면 무호흡이 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이어트를 하시고요. 무호흡 치료를 먼저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호흡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호흡 근육과 호흡 신경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호흡 근육이 대표적으로 3분의 2가 어디다? 횡격막이다. 그리고 늑간 근육이다. 그리고 부호흡 근육이 목 근육과 복근이다. 그러면 여기를 담당하는 신경 어디서 나오겠어요? 목, 등, 허리, 골반에서 다 나오겠죠. 그래서 목, 등, 허리, 골반의 밸런스만 잘 잡아주셔도 호흡이 좋아지면서 심장의 건강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자율신경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율신경의 환경에 문제 있는 경우에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70%가 척추에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신경의 기능이 좋으려면 자, KTX에서 KTX가 빨리 정확하게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 KTX 길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겠죠? 자율신경 길인 척추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척추의 안정성을 방해하는 게 누구죠?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좋지 않으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입력값에 문제가 많으면 결국에 출력값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입력값들이 어디서 많으냐? 근골격계와 그리고 장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세가 안 좋아지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이 안 좋은 거는 식단이 안 좋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식단을 자꾸 먹는다거나 나에 맞지 않는 식단을 자꾸 먹으면 장이 시끄러운 거야. 그러면 계속 입력값들이 많아. 그러면 결국에 출력값들이 많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드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에서는 우리 환경 독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독소 중에서도 우리 중금속, 예를 들면 뭐 비소나, 납, 수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대부분 신경을 교란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나쁜 자세는 계속 이야기를 나오겠지만 일자목 거북목입니다. 그냥 90%입니다. 일자목 거북목이 되는 순간 자세가 다 바뀝니다. 일자목 거북목을 보상하기 위해서 허리가 바뀌고 그게 가운데 끼어있는 등도 바뀌고 골반도 바뀌고 다리도 바뀌면서 결국 밸런스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일자목과 거북목입니다. 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그걸 통칭하면 정제당분입니다. 정제당분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장의 염증들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장에 있는 염증들은 장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염증하고 관련된 대사산물들은 혈액내를 떠돌아다니면서 결국 전신에 영향을 주고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냐? 가장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부분부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다 겪는 증상들은 다를 거예요. 근데 근본 원인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깥으로는 피부부터 내장기관까지의 문제들을 다 일으킵니다. 내가 쌩쌩하고 나 팔팔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들어도 이거 다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두통, 어지럼증, 이명, 자, 눈 뻑뻑합니다. 눈 침침해져요. 이 눈떨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이 쉽게 붓고요. 얼굴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목의 이물감, 목소리 변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품 많이 쉬고 한숨 많이 쉴 수 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이 너무 뻐근하고 잘 당기기 힘들어요. 손도 차고 춥고 붓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조금만 해도 막 두근두근 뛰고요. 식은땀이 잘 흘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속쓰림, 더부룩, 소화 안 됨, 소화불량 생기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 변비, 설사, 그리고 소변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너무 과민해져 가지고 금방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그래서 여행도 못 다니시는 분 굉장히 많고, 또 호르몬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사정장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극치감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그냥 극심한 피로감이 있다. 그러면 나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있는지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등을 한번 까보세요. 자율신경계가 피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부터 변합니다. 자, 등을 보시면 이 땅구멍들이 있거든요. 땅구멍들이 오렌지 껍질처럼 커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솜털이 나 있어야 되는데 뻣뻣한 털이 보일 겁니다. 자율신경 이상입니다. 그리고 목하고 등 넘어간 이 부위 있죠? 이 부위가 두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욕탕 가보면 많이 보이시죠? 그 부분 보면 여기에 뭐가 근육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부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목 뒷덜미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드름이 있으신 분들, 그 등 자체에 피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분들이면 자율신경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